자, 지금부터 학습지 중단원 수준별 문제에서 32쪽부터 도전 문제가 나와 있는데요. 이 문제들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복소수 지원과 지투 있고요. 켤레 복소수가 있네요. 보기 중 항상 성립하는 것. 자, 기억, 켤레 복소수의 성질 앞에서 선생님이 온라인 강의 중에 설명했던 것 중에 켤레 복소수의 성질은 더하기, 빼기, 곱하기, 심지어는 분모가 0이 아닐 때 나누기까지도 켤레 복소수 따로따로 분리가 됐었지요. 그 부분 참고하시면 기억은 그때 설명을 했으니까 쉽게 기억을 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기억은 그렇죠. 참이지요. 자, 니은 보겠습니다. 지원과 지투가 모두 실수이면 자, 그럼 지원과 지투를 적당히 실수로 만들어 줘야 되겠지요. 그래서 지원을 적당히 뭐 A라고 하면 되겠지요. 그 다음에 지투는 뭐 적당히 B라고 할까요? 이때 A하고 B는 모두 다 뭐가 되도록 실수가 되도록 잡아주면 되겠죠. 그러면 G1의 반은 그래봤자 A죠. 실수의 켤레복소수는 자기 자신이었죠. 그 다음에 G2의 반은 뭐예요? 마찬가지 B가 되겠죠. 그럼 이제 좌변 G1 바 플러스 G2 어떻게 되나요? G1의 바 A고요. G2는 B가 되겠죠. 자, 이게 좌변이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변은 G1 플러스 G2의 바입니다. 마찬가지 A 더하기 B지요. 그럼 얘가 뭐예요? 우변이죠. 그럼 좌변과 우변은 같으니까 마찬가지 니은은 참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디귿 가보겠습니다. 자, 디귿. 자, G1하고 G1의 켤레복수를 곱해서 0이 나왔다. 그러면 G1하고 G1의 반은 같다. 이건데요. 그럼 이제 G1을 적당히 우리가 잡아줘야 되겠네요. 그래서 G1을 A 플러스 BI라고 합시다. 이때 A하고 B는 실수여야 되겠지요. 자, 그러면 이제 좌변 G1 곱하기 G1의 바. 자, 얘를 계산하면 A 플러스 BI와 A 마이너스 BI를 곱하게 되겠죠. 자, 그러면 얘는 합차 공식에 의해 제곱 마이너스 제곱인데 i의 제곱은 마이너스 1이니까 마이너스 마이너스 플러스 이렇게 되겠죠. 자, 그러면 좌변에 의해 이것이 0이래요. 자, 그럼 여러분들 실수의 제곱수를 두 개를 더해주면 a제곱 더하기 b의 제곱이 0이다. 그 얘기는 사실상 a하고 b가 뭐라는 거예요? 0이라는 거죠. 따라서 G1 곱하기 G1의 바가 0이라면 어떻게 된다? A와 B가 모두 다 뭐가 된다? 0이 된다. 따라서 그 얘기는 G1이 A 플러스 BI인데 A하고 B가 모두 다 0이니까 뭐 실수 0이 된다. 그 얘기는 결과적으로 G1과 G1의 바가 어떻다? 같다. 뭘로 같다? 0으로 같다라는 것을 의미하겠네요. 따라서 디귿도 뭐가 될까요? 참이 되겠지요. 자, 마지막 리을 가보겠습니다. 자, G1의 바와 C2가 같대요. 그럼 적당히 G1을 A 플러스 BI라고 할까요? 그러면 G1의 바는 A 마이너스 BI인데 그게 바로 G2라는 뜻이 되겠네요. 자, 그러면 얘네 두 개가 어때요? 같다라는 거죠? 같게 이렇게 놨죠, 우리가. 그러면 G1하고 G2를 더해 봅시다. 자, G1은 바로 A 플러스 BI고, 그 다음에 G2는 A 마이너스 BI죠? 자, 그럼 얘는 얼마예요? 그렇죠. 2A가 되겠지요. 이때 여러분들 복소수 A 플러스 BI를 나눴을 때 A하고 B는 뭐예요? 실수잖아요. 따라서 G1과 G2를 더해주면 뭐가 된다? 실수가 된다라는 걸 알 수가 있겠네요. 따라서 허수라고 했으니까 얘는 틀렸지요. 그러므로 답은 맞는 것은 기억, 니은, 디귿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21번 가보겠습니다. 자, 이 2차식이 x에 대한 완전제곱식이래요. 그럼 당연히 뭘로 정리? x로 정리를 해야 되겠지요. 그러면 a 마이너스 c의 x의 제곱 더하기 2b x 그다음 플러스 a 플러스 c 이렇게 되겠네요. 자, 그럼 이게 바로 x에 대한 완전제곱식이 돼야 된대요. 완전제곱식이 돼야 된다는 것은 이거는 0이라는 2차 방정식에서 얘는 x에 대한 2차 방정식이겠죠?
이것이 뭐를 갖는다? 중근을 갖는다라는 것을 의미하겠죠. 왜? 우리는 지금 뭘 하려고 하는 걸까요? 그렇죠. 중근 갖는다라고 하면 판별식이 0이다라는 걸 간단하게 쓸 수 있잖아요. 따라서 x에 대한 완전제곱식이라 함은 는 0이라고 붙인 이 2차 방정식이 뭘 갖는다? 중근을 갖는다. 뭔 얘기인지 아시겠죠? 따라서 뭘 쓸 수가 있다? 판별식을 쓸 수가 있다. 자, 판별식 중에서도 짝수 판별식을 쓰면 좋겠네요. 자, 그러면 B', 여기서 B'은 X에게서의 반이니까 뭐가 되겠어요? B가 되죠. B'의 제곱 마이너스 AC 하니까 X제곱의 항 A 마이너스 C겠죠. 그 다음에 C, 상수항은 이만큼이 다 상수항이죠. A 플러스 C 이렇게 되겠네요. 그것이 뭐다? 중근을 가지니까 0. 이것만 정리하면 되겠네요. 그럼 B의 제곱 빼기 자 합차 공식이니까 A의 제곱 마이너스 C의 제곱 이렇게 되겠죠. 항이 여러 개일 때는 괄호를 쳐야 되겠죠. 자 그것이 0이다. 따라서 B의 제곱 더하기 C의 제곱 빼기 A의 제곱은 0. 따라서 A의 제곱은 B의 제곱 더하기 C의 제곱이니까 많이 본 형태죠. 자 그러면 뭐가 되겠어요? A, B, C가 삼각형의 각각의 변의 길이이기 때문에 누가 빗변인 A가 빗변인 무슨 삼각형? 직각 삼각형이 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지요. 자 22번 문제입니다. 자 2차 방식 이것이 중근을 가질 때 A 값이 최소가 되게 하는 이랬어요. 자 중근을 가질 때니까 벌써 딱 보자마자 판별식을 써야 되겠다라는 걸 알 수가 있죠. 자, 짝수 판별식은 못 쓰겠네요. 그러면 그냥 판별식. 자, B의 제곱, 여기서 B는 마이너스 A죠. 마이너스 A의 제곱이니까 A의 제곱 마이너스 4AC니까 4, 3, 12에다가 5 곱하니까 60B가 되겠네요. 그것이 중근이니까 얼마? 0. 자, 그럼 정리를 해보면 A의 제곱은 뭐와 같다? 60B와 같다. 자 그러면 이때 이러한 A 값이 최소가 되게 하는 B 값 그러면 여기 A가 작아야 돼요. 자 그럼 A가 작으면 가급적 B를 작게 곱해줘야 바로 A도 작아지게 되겠죠. 자 그때 A하고 B는 또 자연수래요. 자연수. 그럼 똑 떨어져야 된다는 거야. 그러니 60B는 바로 뭐야 되겠다? 완전 제곱 수여야 되겠다라는 느낌이 오나요? 왜냐면 사실은 이 A를 구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돼요? A를 구하기 위해서는 제곱이 떨궈지면서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이렇게 붙죠? 이렇게. 근데 이제 사실은 A는 뭐예요? 자연수니까 양수잖아요. 양수. 따라서 사실 A는 루트 60B 이런 식으로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루트가 벗겨지려면 60B 자체가 완전제곱 수여야 된다는 거죠. 그럼 이제부터 60을 분석을 해야 되겠네요. 자, 60을 소인수분해 해보면 2, 30, 2, 15, 그러면 3, 5. 따라서 60이라는 수는 2의 제곱 곱하기 3 곱하기 5예요. 그러면 이 60이라는 게 루트 바깥으로 나가기 위해서는 3이 하나가 더 필요하고 적어도 하나가 더 필요하고 5도 적어도 하나 더 필요하죠. 따라서 A의 최소값을 구하기 위해서는 사실상 B는 얼마야 되겠다? 3 하나 더 곱해주고 5 하나 더 곱해줘서 사실상 A는 뭐가 되도록 2 곱하기 3 곱하기 5가 되도록 만들어줘야 되겠다. 이해할 수 있겠나요? 자, 따라서 구하는 A 값은 얼마? 2 곱하기 3 곱하기 5가 되고 B는 얼마? 3 곱하기 5가 되겠다. 따라서 A는 6, 5, 30인가요? 그 다음에 B는 얼마? 15여야 되겠다라는 걸 알 수 있겠네요. 자 마지막 23번입니다. 자 알고 보면 23번도 굉장히 쉬운 문제예요. P하고 Q가 소수. 여러분들 소수라는 게 뭔지 기억을 하고 있나요? 그렇죠. 약수가 1과 자기 자신뿐인 자연수가 되겠죠. 자 그러한 소수가 P하고 Q네요. 그랬을 때 2차 방식 이것의 서로 다른 두 해가 자연수래. 자 이때 2차 방식 해를 구하시오 그랬네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이 2차 방정식의 두 근을 우리가 알파하고 베타라고 한번 해봅시다. 그럼 두 근의 합은 뭐예요? 근과 계수의 관계에 의해서 P가 되죠. 그 다음에 두 근의 곱은 뭐가 되죠?
Q가 되죠. 그러면 이때 이 곱 쪽에 한번 집중을 해봐요. 왜냐면 Q가 소수기 때문에 알파 곱하기 베타는 1하고 Q일 수밖에 없어요. 왜? Q는 소수라서 곱해봤자 1 곱하기 Q 해서밖에 안 나와요. 그죠? 소수는 약수가 1과 자기 자신뿐이니까. 따라서 두 근이 바로 알파 베타인데 그 알파 베타는 사실상 1과 뭐다? Q라는 것을 알 수 있다. 뭐 때문에? 요 니은식 때문에. 얘를 기억이라고 하고 니은식이라고 했을 때 뭐 때문에? 니은식 때문에. 원인인지 아시겠죠? 자, 그러면 1 플러스 Q가 뭐가 되겠어요? P가 되겠죠. 그럼 이제 생각을 해봅시다. 이 Q도 소수고요. 그 다음에 P도 소수예요. 여러분들 소수 중에 짝수인 건 2뿐이죠. 2는 약수가 1과 자기 자신이 2뿐이라서 소수예요. 근데 여러분들 짝수 중에 2 말고 예를 들어 4나 8이나 그 다음에 뭐 또 뭐 있나 6이나 뭐 이런 것들, 이런 짝수 중에 2 말고 나머지 숫자들은 절대로 소수일 수가 없죠. 왜? 기본적으로 약수 중에, 그러니까 짝수인 수는 뭐를 약수로 가지고 있으니까 2를 약수로 가지고 있으니까. 자, 그럼 이제 생각을 해봅시다. 만약에 Q가 짝수라고 해봅시다. 얘가 짝수예요. 그러면 짝수에다 1을 더하면 홀수가 되죠. 뭔지 가요? 그러면 이 Q라는 수가 짝수라면 반드시 P는 홀수여야 돼요. 뭔지 갔어요? 그러면 짝수이면서 소수인 건 누구밖에 없어요? 2밖에 없죠. 따라서 Q가 얼마이면 되겠다? 2이면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죠. 그러면 이제 Q가 2라고 해봐요. 자, Q가 2면은 어떻게 돼요? P는? 그렇죠. 이때 P는 얼마가 된다? 3이 된다 이거죠. 근데 반면에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겠어요. 어떤 친구들은 뭐 이렇게 나왔다. 그러면 얘도 소수고 얘도 소수면 된다. 그러면 이제 이번에는 Q가 홀수인 경우를 선생님 생각해 봐야 되지 않느냐. 자, 그렇죠. 홀수인 경우도 생각을 해봐야 되죠. Q가 홀수면 P는 뭐가 돼요? Q에다가 하나를 더한 게 P니까 P는 당연히 짝수가 되겠죠. 자, 그럼 이제 생각을 해봅시다. 이번에는 P가 바로 소수이면서 뭐가 돼요? 짝수가 되죠. 그럼 소수이면서 짝수 뭐밖에 없어요? 2밖에 없죠. 그럼 이때는 P가 뭐가 된다는 거예요? 2가 된다는 거죠. 그러면 거꾸로 이제 Q는 뭐가 되겠어요? Q는 Q에다가 1을 더해야 P가 나오니까 1이 되겠죠. 그러면 Q는 소수여야 됐어요. 근데 Q라는 소수가 얼마 나왔어요? 1. 여러분들 1은 소수예요? 아니에요? 이거 착각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 1은 소수가 아니에요. 소수는 2부터 시작됩니다. 2, 3, 5 이렇게. 뭔지 아시죠? 따라서 Q가 1이라는 것은 뭐 Q가 소수라는 것에 뭐가 된다? 모순이 된다. 따라서 요거밖에 답이 안 되겠죠? 그러면 Q가 2가 된다는 뜻이고 우리가 원하는 해는 바로 두근은 바로 1과 Q였어요. Q와 P가 아니고 1과 Q. 따라서 X는 1 또는 뭐가 된다? X는 Q니까 얼마? 2. 이게 바로 우리가 원하는 두 개의 근이다 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